폭락이 안 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두 개를 놓고서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이고요. 국내 투자보다는 안타깝게도 해외 투자에서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인정하면 이제 내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들이 조금씩 다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 연금저축 갖고 계신 거 이런 것들은 국내 펀드였으면 해외 펀드로 바꿔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펀드를 어디로 바꿀 것이냐. 퇴직연금 갖고 계신 것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만 바꾸셔도 힘 안 들이고 재테크하는 거예요. 내 자산의 포지션만 바꾸는 거. 그러면 뭐 건물을 산 거 대출을 갚을 것이냐 아니면 이걸로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나라 건물이 있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대출 좀 줄이셔야 돼요. 금리가 낮아져서 괜찮지 않습니까? 내는 이자는 주는데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좋아질 전망이 있어야지 우리나라 거에 더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은 보면 코스피가 갖고 있는 장점은 있어요. 저평가되어 있다. 다른 모든 이렇게까지 저희가 10년 동안 박스권이었거든요. 또 2000대 이렇게까지 오래 오른 나라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올라갈 수는 있는데 핵심 그거예요. 미국 손을 잡아야 올라가요. 제가 볼 땐 거기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자리를 못 잡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지금은 국가가 좀 도와줘서 삼성이 너무 잘해서 그렇죠. 삼성 못했으면 제가 볼 때 별로 답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경기의 3분의 1을 반도체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미국이 그렇게 대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답 없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 무역제재 왜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혼자 곰곰이 생각하니까 답이 그냥 저는 이렇게 나고 있어요, 스스로. 미국이 한국을 건들자니 불편한 거죠. 왜? 중국이 자꾸 손잡자고 한국한테 할 거고, 한국한테 뭐 싫은 소리 하긴 싫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시킨 거죠. 일본한테, 야, 쟤들 반도체가 제일 힘들잖아. 그러니까 네가 딱 시켰다고는 말하면 좀 그래요. 둘이 합의를 해서 일본이 무역 제재 하겠습니다. 왜? 일본은 잘 보여야 되잖아요, 미국한테. 그러니까 안 막은 거잖아요. 야, 그러면 안 되지. 공정거래가 아니지가 아니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됐죠.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알아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저희가 다급해져서 이리저리 방법 찾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야, 삼성 그 반도체 공장 미국 어때요? 뭐 이런 거죠. 삼성이 평택에 반도체 공장 차세대 사업으로 진다고 했잖아요. 그거 연기했어요. 얼마 전에. 연기했어요. 연기 발표했어요. 네. 왜? 이게 평택에 지으면요,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량이. 관세 부과돼야 되죠. 가격 경쟁력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들고 가서 미국에 지으면 관세가 없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원하는 건 딱 그거죠. 저런 공장이 들어오면 미국은 땡큐베리 감사. 네. 고용 창출되죠.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진짜 손 하나 안 대고 다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무역 제재하고서 일본이 우리한테 막 뭐라고 하나요? 쓱 보면 피해 없죠? 별로 없어요. 그 일본이 왜 했을까요? 쟤들은 우리한테 피해줄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죠. 왜? 자기들도 만들려면 반도체 필요한데 우리 피해줘서 뭐 하겠어요? 지금 혼자 생각해 보니까 그냥 미국에 충성했구나. 저렇게 해서 충성해서 우리를 워닝을 한 거죠. 경고를 준 거예요. 한국 너 조심해. 그런 다음에 이거가 나오는 거잖아요. 한국의 신용등급 평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네. 그러면서 너네 어려우니까 신용등급 무디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들 보고 야, 한국 신용등급을 낮춰봐. 이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금융적인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신용등급 낮아지면 대출 상환해야 되죠. 외환에 있는 채권 같은 거 다 상환해야 되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양방향으로 다 조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내야 우리나라는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뚫고는 나갈 거라고 봅니다. 단지 옛날에 생각했듯이 미국 지금 쫙 나가는 것 같이는 우리는 못 가니까 앞으로 우리가 30년 투자하실 건 아니죠. 네, 저 말리고 싶어요. 30년 투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80세, 90세까지 우리가 투자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5년에서 10년을 투자한다고 하면 될 때다 넣어야 된다고요. 될 때다. 네. 저희가 50년, 60년, 70년, 50년 전쟁을 겪고 7, 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룰 때라면 우리나라에 더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홀딩이 돼 있다면 이제는 조금
판단해서 가셔야 된다. 저도 애국자라요. 우리나라 거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하시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 배당주와 미국은 우선 배당주로 가자는 거예요. 왜? 배당주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도 배당주죠. 그래서 삼성전자 갖고 계시면요. 연에 3% 정도의 배당금이 들어와요. 그럼 나는 그 주식 갖고만 있어도 3%면 예금보다 안 나아요? 낮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같은 1억 넣어놓으면 예금 1억 넣고 세금 떼는 거랑 삼성전자 1억 갖고 있는 거랑 얘가 훨씬 좋아요.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배당이 워낙 잘 되는 나라인데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럼 고점에선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배당주 사시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얘가 폭락하지 않는 이상은 배당. AT&T 같은 경우 6% 드린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1억 거기다 사놓으면 매년 6%는 받는 거잖아요. 분기 배당을 하니까 뭐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그럼 얘가 5년 보유할게요. 15% 하락해도 나는 손해본 거 없어요. 그쵸? 단순 계산으로 하면.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락할까요? 그러니까 낮은 주식을 사야죠. 미국 주식 중에서도 가격이 낮은 화이자 같은 경우가 지금 반토막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이자 홍보대사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화이자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사고 있는데 걔는 지금 거침없이 올라가고 아마존 거침없이 올라가고 구글 거침없이 올라가요. 하시려면 하세요. 이건 안 막아요. 왜? 돈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4개 종목 중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했고 이유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4차 산업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4차 산업도 되고 일반적인 펀더멘탈도 되게 우수해요. 우리나라 윈도우 안 쓰는 데 없잖아요. 전 세계 다 윈도우 쓰고 오피스 다 쓰거든요. 그러면 얘들은 꾸준히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얘도 배당을 2%에서 3%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미국은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급락을 하더라도 내가 배당 때문에 버틸 수 있고 그 중에 더 낮은 주식을 선별해서 사셨으면 떨어져도 덜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만큼 배당이익을 10년 갖고 있으면 내가 3%면요 30%에 대한 100에 들어가도 70대도 나는 손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기업들이 너무 우수해요. 전 세계에서 얘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구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네, 우리나라 네이버가 아무리 지금부터 밤새서 야 3년 동안 밤새서 구글을 따라잡아 라고 하면 그 직원들 다 퇴사해요. 힘들어서. 네. 그래서 미국 주식을 배당주 위주로